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주민등록이 생깁니다. 그 주민등록이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은 자비스라고 나오죠. 자비스가 누군지 아마 잘 아실 텐데요. 누군지는 잘 아실 텐데 아마 실제로 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자비스를 저도 특별히 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이제 자비스와 함께 이렇게 이제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죠.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고 나면은 만들어진 슈트가 토니 스타크와 함께 악당들을 물리칩니다. 아이언맨 슈트가 이렇게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요. 자비스에게는 이렇게 이제 그 아이언맨 슈트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있는 실체하고 가상 공간에 있는 데이터하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오늘 제가 강연의 주제가 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바타 행성에 있는 일정 구역이 이렇게 이제 홀로그램으로 3차원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과 요 안에 여기 실험실인지 뭐 연구실인지 안에서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 하면요. 알파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갑자기 이렇게 알파고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던 데서 훅 하고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최초에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던 뭐 튜링이나 베비지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때죠.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0년 이상 연구가 돼 온 결과가 이제 알파고로 나온 거죠. 디지털 트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국민이 디지털 트윈을 갖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그럼 주민등록이 생깁니다. 그 주민등록이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아이언맨이나 이런 거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윈이 그런 식으로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들을 보시자면은 아이언맨 헬멧 같이 그렇게 이제 이쁜 헬멧은 아니지만 헬멧 쓰고 있고요. 건설 현장의 기술자가 이렇게 고글을 이렇게 쓰고 있죠. 저 고글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 현장과 건설 현장의 설계 도면이 같이 중첩돼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어디 위험 지역에 갈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뭐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짓고 있는 건지 제 위치에 정확하게 얹혀 놓은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정밀한 시공, 안전한 시공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아바타에서 봤던 것처럼 실제 이제 현장에 건설 장비들이 돌아다니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요즘 뭐 스마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지능형 건설 해가지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좌측 상단에 보면 이제 사무실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VR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할 거냐면 저 VR 안경을 쓰고 저 건설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금 더 안전하게 현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이제 이 태풍이 오면서 폭우가 쏟아져서 수해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고 비가 오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해서 안전을 조금 더 높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교통에 대해서도 교통 신호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미리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대안인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의 편리성을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많이 가까워져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거 그냥 만들어지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이제 요번 1학기 때 굉장히 이제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실습해야 되는 과목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석을 못 하고 있었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이제는 이제 모여서 실습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을 모으려 그랬는데 이태원발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실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도 이게 뭐 한 2, 3년 간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디지털 트윈으로 나도 이런 걸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실습해야 되는 장비를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만들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3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실습을 해볼 수 있게 가상 실습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이제 기획 중입니다. 뭐 이게 이제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쉬울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요 앞에 있는 요런 장비를 이렇게 디지털로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요 배경이 되는 그 3차원 지형 실제 현장을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좁은 지역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닥 어렵지 않겠지만은 넓은 지역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이제 20년 전에 20년 조금 그때쯤 전에 이제 제가 벤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지금은 이제 3D 얘기를 자꾸 3차원 얘기를 자꾸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2D 정보를 가지고 뭔가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돈도 벌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벤처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부에서 이게 정보라는 게 인프라라고 하는 인식이 그닥 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도 많았고, 그래서 데이터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걸 데이터를 억지로 만들고 그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러기 위한 작업들을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벤처에서 그런 정도 큰 일을 하기는 실제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위를 기약하면서 일단 학교로 퇴각을 한 셈입니다. 현장에서 있다가 일단 학교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정보가 인프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공개도 많이 되고 있고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정보를 인프라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인프라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로가 깔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위에 뭐가 필요할까요? 차선도 그려야 되고요. 차선을 그리고 나면 거기에 신호등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불이면 갑니다, 빨간불이면 씁니다라는 그런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가 되는 건데요. 디지털 트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트윈에서도 3차원 공간 정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인프라고요. 그 위에 센서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엮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인프라가 됩니다. 그 중에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는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통신과 관련된 인프라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뭐 센서에 관한 인프라도 요즘은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정보에 대한 인프라는 아직은 조금 만들어 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이제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드론이라든가 뭐 MMS라고 하는 뭐 이런 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 정보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꼭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느냐? 뭐 민자 도로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꼭 민간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주행을 해 다니기 위해서는 정밀한 도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밀한 도로 정보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국에 뭐 이면 도로까지 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수천억 원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재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현대자동차에서도 선뜻 투자를 하겠다고 나서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스타트업이 그런 일을 해보고자 한다 그러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미리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경쟁력도 생기고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20년 전에 이제 21년쯤 전에 IMF를 극복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차이 나는 이 두 시점 간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요. 그때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차이점은 뭐냐면요. 그때는 주변엔 다 괜찮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만 망했었고요. 지금은 다른 나라는 다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괜찮고 있죠. 그래서 20년 전에는 그때 뭔가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 거를 세계 시장에 내보일 수 있을까 뭐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자신감 있게 뭔가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내보일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 트윈 갖고 만들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디지털 트윈들이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들이 모여서 도시의 생태계를 구성을 하면은 그게 스마트 시티가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겠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상 실습 같은 건 디지털 트윈의 굉장히 작은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활용 분야나 응용을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인프라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리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걸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가 뭔지를 고민을 해서 그거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부에 요구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생각하는 인프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정부에 요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런 인프라를 만든다 그러면 도대체 정부에서 그걸 잘 만들고 있는지 뭐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